8월 15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적폐 시비를 받아온 기관단체장 모임 인화회를 자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여타 기관장의 도미노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로운 모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노동력 착취 현장인 부평 미쓰비시 공장 사택촌이 사라질 처지입니다.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 사택을 사들여 마을 박물관으로 꾸밀 계획이었지만 예산난과 주민 반대로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전 일본인이 빼앗아간 국보급 문화재 2005층 석탑의 반환 노력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천 시민들이 9년째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소유권자인 오쿠라 재단은 반환에 소극적입니다. 폐쇄를 앞둔 성매매 직결지 인천 옐로하우스 여성 종사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미추홀구의 시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1인당 2천만 원대 자활비를 대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민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수변도시로 꾸미는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이 논란 끝에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 1공구에 대해 오는 10월 첫 삽을 떠 2021년 말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결식 아동들은 오는 10월부터 끼니당 6,000원의 급식비를 받게 됩니다. 경기도가 현재 4,500원인 급식 단가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3주년 광복절 맞은 8월 15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적폐 시비를 받아왔던 인천 지역 주요 기관 단체장 모임이죠. 인화회를 자진 탈퇴하기로 했다는 소식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인화회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연직 운영위원장인 허종식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이 모임에 참석한 인하 회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입장을 묻자 여기에 대해서 박남춘 시장과 자신은 탈퇴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답변을 들은 운영위원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이 탈퇴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칫 경우에 따라서는 인화회가 해체 수준으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운영위원들의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면에서 자세히 기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인화회는 기존 인천시가 운영하던 사무국이 인천 상공회의소로 옮겨가게 되고요. 이 경우 기업 중심으로 해온 모임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상공회의소가 아닌 독자적인 사무국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또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화회 탈퇴를 계기로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여타 기관단체장들도 도미노 탈퇴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해체 수준으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입니다. 광복절 관련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일제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시의 노동력 착취 현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인천 부평구 부평 2동의 미쓰비시 공장 줄 사택. 이 줄 사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다라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평동에 있는 미쓰비시 줄 사택은요. 지난 1930년대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일제 군수업체였던 미쓰비시 제강의 인천 제작소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연립주택 형태로 줄지어 늘어선 줄 사택이 들어섰는데 여기에는 강제 동원된 공장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쓰였습니다. 그동안 87채가 남아 있었는데요. 최근에 17채가 철거됐고 지금 현재는 70채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구는 이 역사 흔적을 남기자라고 해서 미쓰비시 줄 사택을 사들여서 생활사 마을 박물관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복절 관련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딱 100년 전 그러니까 1918년 일본인에 의해서 빼앗겼던 국보급 문화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2005층 석탑의 반환 노력이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는 사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일본에 뺏겼던 2005층 석탑은 국보급 문화재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00년 전
이 당시 일본의 문화재 수집광이었던 오쿠라 기아치로에 의해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도쿄 시내에 있는 오쿠라 호텔 뒤뜰에 전시됐다가 2015년에 호텔 재건축 공사로 지금 현재는 해체된 상태에서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천 시민들이 그동안 위원회를 꾸려서 꾸준히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환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 벌여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일본 오쿠라 재단은 그동안 29차례에 걸친 협상 속에서도 끝까지 반환 약속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자칫 2005층 석탑이 역사 속으로 묻히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길이 굉장히 험난하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마지막 남은 성매매 집결지죠. 옐로하우스. 이 옐로하우스가 곧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할 미추홀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옐로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종사자 4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2,26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구청 민원 게시판에는 이 성매매 여성 지원금을 즉각 철회하라,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서 올라오고 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라는 이런 청원 글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추홀구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조례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특별하게 이 옐로하우스의 여성 종사자들을 위한 예산 지원이 사회 복귀를 위한 부분이고, 이들이 성매매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6면 경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송도 국제도시를 수변도시로 꾸미는 이른바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이제 1단계 공사가 오는 10월 착공해서 2021년 말에 완공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기로 일단락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은 전 유정복 시장 시절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다가 최근 박남춘 시장이 취임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송도 주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는데요. 결국은 인천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1공구는 일단 추진하자, 그리고 나머지 공구는 단계별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고요. 이에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10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2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내 결식 아동들이 이제는 이 끼니당 4,500원인 급식비를 6,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부터입니다. 경기도가 새롭게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31개 시군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4,500원씩 지원을 받았던 결식 아동들은 10월부터는 끼니당 6,000원씩으로 상향 조정된 급식비를 지원받게 됐는데요.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111년) 만에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목소리가 높은데요.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서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용이나 일반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누진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존치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전력 낭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김장선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막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언제, 어떻게, 왜 도입됐는지요?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매기는 누진제의 역사는 꽤 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74년 12월인데요. 올해로 45년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누진제 도입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석유 화력 발전소 발전 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죠.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한 1945년에 누진제의 반대 개념으로
전력을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주는 체감 요금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반용은 가정용과 같은 시기 1974년 단일제로 전환을 했다가 1974년 3단계 누진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산업용은 2차 석유 파동이 왔던 1979년 이전까지 중화공업 육선 방침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한 체감제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 누진율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변천사를 겪어왔는지 궁금합니다만. 누진제의 핵심은 누진율로 최저 최고 구간 요금 비율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4년 전기요금 누진제 시행 이전까지는 주택용은 단일요금 체계였습니다. 그러다 1974년 누진제 도입 당시에는 3단계 누진으로 요금 차이는 최고 1.6배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누진 단계는 12단계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면서 누진율은 1989년 4단계 4.2배로 완화됐습니다. 원전 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전력 수요와 여론에 따라 누진율은 등락을 거듭합니다. 2006년엔 누진율이 징벌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4가지 종류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과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누진제를 적용 중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총 5개 가정용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이 중 스탠더드형이 한국의 누진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본은 단일요금, 시간별 차등요금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대만은 지난해 전력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대만 전력의 요금제도 누진제와 시간별 차등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 안에서도 전력시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제와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누진 예금제도 있지만 다른 요금과 비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이 논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논란의 핵심인가요? 누진제를 폐지하자, 유지하자 두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폐지 주장 쪽은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니다. 산업용 건물이나 산업용은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보호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은 대다수 가정에서 가정용 제품 사용 가짓수가 많아지면서 누진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누진제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금요금 약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이 일반 국민에게 부당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구매자인 국민이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누진제 창성 측은 수요 관리 기능에 주목합니다. 산업용, 상업용 전력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사용량 편차가 크고 사용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용에 한해 누진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또 누진제를 폐지해 전력 원가대로 요금을 부과하면 저소득층 계층 요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누진제 폐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가정용 전기 3단계 차등 요금이 적용되는 누진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9.4%,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7.4%였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3단계 차등요금 누진제를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5%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6.3%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튼 전기요금 누진제를 크게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그렇다면 누진제 폐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첫째가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누진제 폐지 논리 중에는 산업용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불만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주장의 상당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전기료 누진제는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진제 도입 당시 정책 목표가 현 상황과 맞지 않은 만큼 폐지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74년 누진제 도입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전기 소비 전략과 소득 재분배였습니다. 전기요금을 많이 쓰는 계층이 고소득층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그 전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전력 판매량 중 주택용 비중은 13.4%에 그쳤고 산업용과 일반용이 각각 56.3%와 21.9%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인구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1274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당장 누진제 개편에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폭염이나 호강기가 올 여름과 겨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정부는 이달 7일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7월과 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인데 최고 3만 원에 채 안 되는 할인액에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은 올 하반기 국회와 협의해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진행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누진제에 대해 근본 대안으로 외국처럼 누진제, 시간별 차등 요금제, 단일 요금제 등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 가을, 여름, 겨울 3개로 나눈 뒤 시간대를 최대부와 중간부와 경부와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요금 체계입니다.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 중입니다. 이를 가정용으로 확대하면 전기요금제도 통신요금처럼 각 가정의 소비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시별 요금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별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보급이 필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에도 스마트 계량기 도입에 맞춰 계시별 요금제를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대책 실현이 발빠르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말씀대로 계시별 요금제가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목표가 실현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죠.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오신 것 같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 장기화 속에 사회적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김장선 기자였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가마솥 폭염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용인, 평택 35도, 수원, 의정부 36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3에서 7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6에서 11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제임스 오펜하임.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8월 15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